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를 하는 설계자의 복잡한 심정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의 설계를 하다 보니 느끼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건축이란 음악, 미술, 문학작품 등과 같이 작곡가나 화가, 소설가 등이 악상이 떠오르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싶을 때 언제라도 작곡과 그림 그리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품성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주라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없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건축이란 각종 법규를 따라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의도와 생각에 맞춰야 하다 보니 설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나서 오늘은 설계자로서의 푸념과 함께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설계나 설계자인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 설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 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단점들이 있죠. 이런 면에서는 설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설계는 창작하는 일로 하기에 따라서는 흥미롭고 보람되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러저러한 구상을 해보고 그런 구상들이 구체화되어 건물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설계된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 건축사들끼리 하는 말로 현실적인 걱정만 없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는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은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한정된 대지에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법과 규정들을 다 따져보고 맞춰가며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작성한 설계를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일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해준 건축 최고 전문가라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해가며 작성한 설계라면 그냥 허가를 내줄 일이지 온갖 것들을 다 참견하고 태클을 걸어서 한 달이 넘도록 따지다가 허가를 내주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감리자가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 특검이라는 특별검사원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데다가 마지막으로는 또 사용 승인이라는 단계가 남아 설계 변경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또 설계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클라이언트인 건축주의 의도와 구상을 맞추는 일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건물의 주인이 될 건축주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이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이나 규정을 비롯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우며 특히 어떻게든 사업성과 수익성 등 부동산 등 가치 상승도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야 하니 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주의 참여 없는 설계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래 설계라는 것의 특성이니 사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의도에 맞춰야 하고 허가도 받고 사용 승인 등의 절차도 맞춰야 하는 것이 건축이니 이러한 정도는 사실 충분히 감당하고 기꺼이 감내해낼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가설계라는 작업이나 현상 설계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저도 가설계라는 것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가설계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설계를 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질 때가 많고 또 건축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인지 본 설계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이나 가족들이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다 보니 마치 관중 없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은 막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대지에 설계를 하든지 관련된 건축 법규나 규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제각각이고, 또 건축은 다양성과 주관성이 강하고 사업성과 수익성 등에 따라 건물의 종류나 배치, 평면, 그리고 외관 계획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마다 본 설계를 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인 건축주와 하나하나 상의를 하고 협의하며 결정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과연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작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현상 설계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다른 경쟁자의 작품보다 뛰어나게 할 것인지를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외롭고 막연하기 그지없는데, 이는 가설계도 심사위원과 같은 건축주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험생과 같은 설계자의 심정인데, 설계 과정은 대체로 기본계획 단계를 거쳐서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가설계나 현상 설계는 이런 기본계획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안은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건축주에게 보여주는 설계자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러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때 설계자들은 대단히 긴장하게 되어 이때는 마치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건축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얼마나 만족하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받아보는 건축주들의 반응은 설계자의 노력이나 조바심에 비해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건축 경험이 부족하여 건축 현실을 잘 모르는 건축주로서는 막연히 자기 땅에 대한 기대와 또 새로이 건축하는 데 대한 로망이 많은 데 비해서 대체로 이런 최초의 기본 계획안은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주차대수 확보 등 각종 건축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고려하다 보면 그런 건축주의 기대나 로망과는 동떨어진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동선수들은 경기로, 작가들은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듯이 설계자들도 이런 설계 도면과 내용으로 건축주에게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서 설계 계약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설계란 단 한 번의 계획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가면서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어찌 이런 최초로 작성하는 기본적인 가설계나 현상 설계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축 관련 규정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건물의 배치, 평면, 인면에 대한 계획안은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 본 설계를 하듯이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어떻게 그런 최상의 가설계, 즉 기본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심정에 관한 것인데, 결국 최상의 설계안은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상으로 건축 관련법과 규정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안들을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려면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설계자로서는 확실히 일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건축주로서도 그러한 보장을 해줄 때 당당하게 건축주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참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축주로서는 그러한 신뢰와 협조를 할 수 있는 설계자를 물색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가설계 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가설계라는 작업을 하는 설계자들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건축은 다양성과 주관성이 강해서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와 긴밀한 협의 없이 막연함과 답답한 상황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가설계나 현상설계 등을 할 때마다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상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과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신뢰를 주느냐의 문제로 이는 사실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러한 상황은 건축주에게도
또 그런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가설계라는 작업을 하는 설계자에게 시간과 정력 등의 낭비로 양측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엄청나게 비싼 땅값이나 또 건축비 등 전체적인 사업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설계가 건축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설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식으로 작성된 가설계로 설계자를 판단하고 설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신뢰할 만한 설계자 등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일단 선정된 전문가와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최상의 설계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계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설계자의 복잡한 심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 설계의 특성, 두 번째로는 건축주의 참여 없는 설계, 세 번째로는 수험생과 같은 설계자의 심정, 네 번째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심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상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신뢰와 선택 등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 등을 할 때 그 물건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그 물건을 공급하거나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신뢰와 믿음을 줄 것인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특히 건축이란 일상용품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일인데다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오늘 저의 말씀에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